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바우처 사업 개요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저희 사용 기관의 역할, 그리고 기관 등록, 그리고 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지금 이 부분이 좀 중요하실 것 같고요. 카드 환불이나 이제 부정 사용이나 Q&A 위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평생교육 바우처는 지금 이제 학원에서 작년에도 결제하실 때 국가평생교육 바우처랑 좀 헷갈리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이고요. 영등포구가 지원하는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전국에서 몇 개 시행하지 않고요. 우리 바우처는 그 카드에 영등포구 평생교육 바우처라고 적혀 있는 그런 바우처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지원 규모입니다. 작년에는 2,000명이었는데요. 금년에는 2,500명이었는데요. 금년도에 3,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이 이용해 주셨고 만족도도 좋았는데요. 금년도에 좀 더 예산을 늘려서 3,500분이 이제 선발될 예정이고요. 현재 4월 3일까지 그 1일과 3일까지 각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집을 하고 있어서 지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선생님들께 이 안내를 좀 앞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가 교재비와 재료비를 포함해서 1인당 20만 원입니다. 저희가 결제하실 때 문의 많이 주시거든요. 교재비나 재료비는 어떡하냐 이런 말씀 주시는데요. 수강료에 교재비, 재료비 포함해서 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럼 오버된 금액은 이제 초과금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사례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기관이 모두 가능하시고 지금 추가로 신청하신 기업들 모두 아래에 보이시는 사용기간 유형에 해당되셔서 지금 잘 접수가 되셨습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입니다.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네, 지금 선생님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들립니다. 네, 네. 몇 개의 기관에서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요. 잘 안 들리시는 경우에는 노트북에 그 소리, 음량을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데스크탑이실 경우에는 이어폰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인데요. 만 19세 이상 영등포 구민이십니다. 영등포 구민인데 뭐 외국인도 있으시고 하신데 영등포 구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계시는 구민이시고 만 19세 이상, 올해는 2003년 3월 14일 이전 출생자 까지 대상자이십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온라인이 지금 시작되어서요. 4월 3일까지, 온라인은 4월 3일, 1월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오프라인은 4월 1일까지, 금요일까지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사용 기간에 배너나 포스터 드렸는데 잘 받으셨죠? 이메일 드렸는데 기관에 수료생들이나 수강생들께 안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주변에 예비 수강생이 될 수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 아무래도 잠정 우리 수강생이 될 거라서 결제를 하시고 기관에서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이 주변에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영등포 구민이시잖아요. 구민신 경우가 많으신데 많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이시고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국가평생 바우처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자와 이 중복은 불가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이런 환수 조치나 하게 되고요. 다음입니다. 지금 신청 방법이 과거와 좀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통합 예약을 검색하시거나 지금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평생교육 아이콘이 있는데요. 평생교육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여기에 통합 예약을 검색을 하시면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서 평생교육이 뜨고 평생교육에서 이렇게 평생교육 바우처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평생교육 바우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청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신청 페이지에서 여기에 신청하러 가기를 누르시거나 아래에 이렇게 URL이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링크인데 저희가 이렇게 복잡하게 두 가지를 드린 이유는 한국조폐공사로 지금부터는 신청이 사실상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누르든 이곳을 링크를 하든 결국 여기를 눌러도 이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크롬이냐, 지금 사이트 사용하시는 인터넷 그 버전에 따라서 팝업이 뜨는 경우가 있고 팝업이 뜨지 않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타고 가실 때 가장 정확하게 팝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한번 해보시고 팝업이 안 떴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 링크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청서 다운로드에서 양식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를 클릭했을 때 지금과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팝업이 나오거든요. 팝업에서 신청하기로 클릭하시면 이제 신청이 되시는 겁니다. 아니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국조폐공사 앱과 웹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통해서 신청이 된다는 점, 온라인입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만족조사나 이런 설문조사 피드백을 주셔서 저희가 통계를 냈는데 주로 40대에서 60대의 여성분들이 많이 결제를 많이 하셨어요. 이용을 좀 빨리빨리 잘 해주셨는데 온라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급적 이걸 하시고 또 현장에 오셔서 문의하실 때도 안내 주시면 되시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70대, 80대도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또 찾아오시는 경우를 위해서 이 오프라인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혹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학습 계획서랑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출하시고요. 오프라인에서는 현장 방문을 하셔서 신분증이 필수 지참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로 제출이 안 되고 또 대리 수강이나 대리 사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시는데요.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서와 학습 계획서 작성을 하셔서 동주민센터 가까운 동주민센터가 가장 사실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곳이나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 방문하셔서 직접 제출하십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하셔서 이제 하시거나 사실 동주민센터와 미래교육과 방문하시면 그 필력물이 좀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작성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은 기관에서도 간혹 가시다가 예비 수강생들께서 이렇게 문의하실 때 안내 함께 부탁드리고 우리 기관에서 영등포 주민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 사항인데요. 작년에 2,500분이셨습니다. 3,500분으로 규모가 늘었고요. 그만큼 예산도 7억으로 늘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 웹페이지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폐공사 웹페이지 이곳을 통해서 웹이나 앱을 통해서 이 앱 많이 깔려 있으실 텐데요. 혹은 앱을 까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십니다.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정보를 지금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기관에서 주신 그 강좌 리스트가 거의 1,200개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쓰시는 이용자들께서는 작년에 보실 때 글자가 너무 작거나 그 모든 강좌를 보실 수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교육기관 정보와 검색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상반기에 이게 만들어지면 구축 완료 시에는 기관에서 업로드 필요한 내용을 또 재고지 드리고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좋냐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우리 기관을 검색했을 때 나오고 이 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과정을 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거주지 근처로 조회를 할 수도 있고 기관명을 칠 수도 있고 과정명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서 기관의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전산 작업이 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바뀐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만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3개월밖에 사용을 하지 못해서 기관에서 사실 결제를 하는데 좀 타이트하게 시행이 됐다면 금년도에는 7개월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 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3일까지 신청 접수를 하면 4월 중순에는 이제 자격을 얻게 되고 이제 추첨이 선발이 되신 분들이 카드를 받게 되면 4월 말쯤 되겠죠. 그래서 4월 말부터 11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7개월이고요. 네, 좀 조용해지셨습니다. 지금 소리를 음성으로 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바우처 사용 기간의 역할은 지금도 잘 해주셨지만 이렇게 수강료 결제와 교육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공해 주시고요. 당연히 저희는 교육 바우처이기 때문에 이 수강생들의 학습 참여 독려나 수강생 관리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요청하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관에서는 저희한테 운영 정보나 프로그램 종류와 내용, 수강료, 운영 기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셨고 저희는 그것들을 지금 전산화하는 데 모두 입력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나 기관의 이름이나 혹은 뭐 과정이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바뀔 때에는 꼭 지금 보시는 070-4373-5027이나 미래에듀로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바우처를 사용하시는 분이 3,500분이시고요. 사용 기간이 100개 기간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번호를 좀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 기관은 070 번호를 쓰시는데요. 혹시 기관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변경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이 번호로 그리고 이 메일로 좀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습 지원하실 때는 이게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결제할 때 본인 신분 확인 당연하고 수강 신청 내역 등록이나 출결 사항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평생교육에서는 당연히 출결이나 뭐 수강 내역이나 이런 거 다 하시는 거니까 잘 해주시고 저희가 이게 상반기에 8월 19일 날 한 번, 하반기 11월 30일에 한 번 저희가 요청을 드릴 텐데요. 이런 학습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결 관리와 수료 관리 그리고 어떤 내역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용자가 수강하셨는지 이런 통계치가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작년에도 지원을 해주셔서 여성분이 많았고 취미 과정이 더 많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주셨을 때 주시고 또 만약에 주셨을 때 좀 뭔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오거나 또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신청 제한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평생교육기관에서 당연히 하시는 만큼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는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당연한 부분이고 이건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라서요. 또 이용자들이나 이런 결제나 이런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관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이 평생교육 바우처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실 수 없는 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리고 또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확인하고 결제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그걸 보기에는 힘들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찾아오실 때는 당연히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카드 보시면 영등포 평생교육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이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자이십니다. 국가평생교육 바우처랑 이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기간 등록은 지금 이제 수시 신청 가능해서 최대한 먼저 전산에 등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당겨서 받았고요.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등록을 잘 주셨습니다. 신규나 지금 신규로 지금 들어오신 기관에서도 이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에게 주시면 되시는데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리면 신규 등록 기간은 시설 관련 등록증, 정관, BC카드 가맹번호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BC카드 가맹번호 이 연결이 되어야지 해당 기간에 결제가 가능하셔서요. 이 부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바우처 결제 가능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3일까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4월 중순에 결과가 나서 4월 말에는 이제 카드 신청 발급이 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제출 서류는 이거는 다 받으셨죠? 네, 이걸 잘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이대로 지금 다 정리가 되었고요. 교육 프로그램 추가하실 경우에는 말씀드린 070 번호 미래에듀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전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 이제 우리 기관 담당자분께서도 발급하실 수 있고 이제 찾아오셔서 내가 선정이 됐는데 카드 발급 어떻게 하냐 현장으로 문의가 가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좀 복잡하시다 그러신데 이분이 설명하시면 온라인으로 잘 못하시겠다 하실 때는 우리은행으로 안내 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은 한국조폐공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청 페이지에서 똑같이 되고요. 회원가입 후에 카드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은 웬만하면 모바일이나 웹통해서 잘 하세요. 그런데 못하시는 어르신이나 좀 온라인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우리은행 지금 영등포 구청지점과 당산동 지점에서 오프라인으로 카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지점과 당산동 지점으로 안내 주시면 되시고요. 바우처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30일까지 저희에게 사용기간 등록해 주신 교육기관에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카드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 수강료, 키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요. 11월 30일에 미사용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제 또 이걸 살펴보시는 부분은 이분이 지금 20만 원이셨는데 우리한테 14만 원을 결제하셨습니다. 그러면 6만 원을 결제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자동 소멸되니까요. 그래서 업셀링처럼 이렇게 다른 과정을 좀 말씀 주셔서 이왕이면 다 쓰실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강 강좌 미수료 시에는 불이익은 따로는 없는데요. 그래도 기관에서 수강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석 수료 이용자 통계 자료와 사전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요청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이제 선정자가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2개월 이내에 미발급할 경우에는 선정자가 안 되십니다. 취소가 되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 수강생이 이 소식을 받고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되셨는데 2개월 안에 카드 발급을 하지 않으시면 선정이 취소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 이제 선정이 됐다 하시면 2개월 안에 빨리 카드 발급 받으셔라 이야기하셔서 결제 독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용 방법의 수강료 결제 부분인데요. 20만 원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케이스가 지금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오프라인 결제할 때에는 당연히 기관으로 가셔서 결제를 하게 되시고 당연히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임을 보시고 결제를 하시게 됩니다. 파란색의 영등포 바우처 카드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요. 또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에서는 당연히 결제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앱에서 추가분을 충전한 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9월 30일까지 바우처 전액을 미사용한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지금 몇 가지 좀 요약을 드리면 4월 달에 4월 20일에 카드가 이제 나오고요. 2개월 안에 카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카드를 발급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선정 자체가 취소가 되죠. 발급을 잘 받으셔서 이제 기간에 내가 수강하고 싶을 때 사용하려고 하는데 9월 30일까지 이분이 아무것도 결제를 하지 않으셨다. 학원에 계신 수강생이 카드는 있으시는데 9월 30일까지 아무것도 결제하지 않으셨다 할 경우 그분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도 4월 20일 이후가 되면은 우리 수강분들 중에서 영등포 바우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9월 30일 이전에 결제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동네 안내하시는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9월 30일 이후에 이제 11월 30일까지 남은 잔액 같은 경우에도 모두 소진을 해서 좀 사용하시도록 독려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이후에는 이제 남은 금액들이 모두 이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앱카드 확인 불가나 어떤 그 카드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2번호 1577-4321이나 1588-995 이거는 그냥 앞에 포스트잇으로 써놓으셨다가 혹시나 앱이나 이런 카드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발견이 되시거나 뭐 문의가 그쪽으로 오시면 이쪽 번호로 한국조폐공사나 우리카드로 그냥 넘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냥 포스트에 붙이셔서 그냥 안내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유의사항입니다. 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은 별도 공지한 사용기간, 제가 앞서 계속 중요하게 4월, 그리고 9월, 11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저희에게 등록된 강좌에 한해서 결제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도 추가 과정이 개발이 되셨어요. 그러면 저희에게 기간 그 과정 등록을 추가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바우처 카드 수령 후에 사용이 가능하시고 한도 내에서는 2개 이상의 강좌를 동시에 수강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온라인 강좌가 있어서 그렇고요. 포인트 구매 불가하시고 해외 사용 금지, 할부 거래 당연히 불가하시고요.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드로 결제가 되니까 여러 케이스 중에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지출되었는지 이용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신데요. 지금 기관에서는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몇 번 있었는데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결제를 하셨는데 본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본인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하는데 케이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간혹 개인 계좌에서 수강료가 지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우처 카드를 현장에서 결제할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게 바우처 카드에서 정상적으로 수강료가 나갔는지 그 앱에 보면 20만 원에서 바로 이제 차감되는 금액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앱에서 그 금액이 바로 나갔는지 확인 부탁드린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 더블 체킹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2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경우를 바로 확인이 또 되실 텐데 그때에는 결제 취소를 해주시고 저희 바우처 상담센터 이번에는 02-3457-7021번부터 3번 3명의 상담사가 있으시고요. 02-3457-7021부터 3번까지 연락 주시면 원인 파악 후에 재결제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결제에서는 사실 이게 그날 잡히진 않는 부분인데요. 실제 이제 통계나 저희 내역들을 주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40-2400으로 되는 번호입니다. 1년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저희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인데요. 이것으로 월에 이렇게 저희 카드 사용하신 분들 어떤 과정인지 이게 내역 정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개인 계좌로 결제되었거나 잔액이 부족한 경우, 그렇다면 먼저 차 어플에서 20만 원이 보이는지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20만 원이 있으신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카드가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측에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면 아까 말씀처럼 결제 취소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잔액 부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 02-3457-7021번에서 3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하도록 되겠습니다. 잔액 부족은 본인이 이제 잔액 부족했을 때는 충전을 하셔서 하든지 저희가 이 개인 방법을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분이 본인은 이제 선정이 되셔서 이 카드에 20만 원이 있는 줄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플상에 영원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를 그었는데 계속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을 봤더니 20만 원이 적혀 있는 분은 정상적으로 잘 발급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영원으로 되신 분은 정상적으로 카드 발급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선택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직접 어플상에서 지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역 선택을 해주시면은 다음날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오시는 좀 애로사항은 있으신데 이게 이제 카드에서 전산망에 반영되는 시간이라서요. 0이 됐을 때에는 이거 지역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마찬가지로 023457-7021번에서 3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이용자분께 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면 먼저 착 어플을 보시고 영원이다. 그러면 지역 선택을 서울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또 서울이 뜨지 않아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도 3457-7021번에서 3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환불 부분입니다. 카드 환불은 기관에서 평소에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재결제를 하던 완전 취소를 하는 방식으로 기관의 자체 환불 규정에 따르는데요. 그 환불 금액의 결정과 반환 방법이나 그 권한은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호 청구 금액 처리 방안은 결제 취소나 추가 매입을 통해서 잘 처리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분에게 반드시 관련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부정 사용은 당연히 안 되시고요. 판매되어 당연히 안 되시고 본인이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분하고 이제 오셔서 자녀분 거를 부모님이 쓴다. 자녀가 부모님 거 쓴다. 안 되시죠. 근데 뭐 같이 하는 과정에 어떤 부분 되는 거 있는데요. Q&A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저희 구청에 부정사용을 신고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런 바우처 판매 행위, 명의 도용, 그리고 담합에 의한 현금화, 그리고 카드 부정 사용이나 사용 기관에서 지금 어떤 남겨야 하시는 어떤 기록들이나 어떤 관리 부분이나 사용이 조금 안내가 필요하시다. 저희가 개선이 필요하시다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가서 제 안내 드려서 잘 이제 관리되실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현장에서 발견하시면 할 수 없도록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부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용자와 사용기관의 권리 보호 차원으로 저희가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전에 저희가 한번 갔을 때에는 홍보물이 나와서 우리 참여자들 그러니까 뭐 수강생분들한테 안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렸고요. 다음에 갈 때에는 이렇게 관리를 하실 때 좀 부족한 것이 있거나 또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재안내를 위해서 혹은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가게 됩니다. 과대과장 광고를 하셨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민원이 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 드려서 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안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안내나 개선이 필요할 때 도움 차원에서 갈 수도 있으니까 어려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FAQ를 할 텐데요. 지금 공통적으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몇 가지 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한지혜 매니저께서 FAQ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과 올해 이어서 조금 질문이 많았던 내용들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우선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과정으로 추가 결제나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지원금 2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으로 진행하게 되시고요. 온라인 결제 같은 경우는 초과 금액을 그 어플이나 우리은행 통해서 충전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전체 금액을 결제하셔야 되시고요.
오프라인 결제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 한도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 계좌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우처 카드 내 잔액을 이용자로부터 확인을 받으신 후에 꼭 결제해 주셔야 되시고요. 바우처 카드 내 잔액을 먼저 결제하신 후에 나머지 초과 금액을 별도로 결제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30만 원이라고 할 때 카드 내 잔액이 20만 원 있으신 경우에는 20만 원 먼저 결제를 해주시고 나머지 10만 원은 2차 결제를 진행해 주셔야 되십니다. 초과 금액까지 한 번에 결제 시도하시는 경우에는 은행 쪽에서 승인 거절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환불도 저희 마찬가지로 체크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결제 취소나 추가 매입을 통해서 과후 청구 처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 20일부터 카드 발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바우처 카드를 이용자분들께서 받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신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시는데 이제 사용자분들별로 카드 발급 받으실 시기가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자분들께 한번 확인하신 후에 결제 안내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용 기간에서는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11월 30일까지만 20만 원 결제가 가능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명, 주소지, 사업자 번호 등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또 변경이 되어서 책자에 기재될 정보를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변경된 정보는 반드시 이메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기관 관련된 좀 문의사항 같은 경우는 070-4373-5027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전산망이 구축되고 나면 또 이제 해당 과정이나 안내해야 될 사항들을 또 업로드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기는 할 텐데 현재는 지금 추가하시는 과정이나 변경된 과정 관련해서 3월 말에 책자로 제작될 예정이고요. 그 책자 제작된 이후에는 저희가 과정 추가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바우처 이용자가 기관에 문의할 경우에 안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20만 원 상당의 그 바우처 금액이 소진될 수 있는 과정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우처 사용 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관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기관에 등록하신 그 바우처 이용자 명단, 바우처 이용자 출석부, 바우처 이용자 교육 수료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말에 한 번에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게 기간을 잘 지키지 못하시는 기관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앞에 매뉴얼 쪽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관련 양식은 일전에 저희가 신청서 및 계획서 뒷부분에 붙여서 드렸었는데요. 올해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메일로 다시 서류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하러 오신 분이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결제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오프라인 결제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란색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전용 카드라고 써있기 때문에 확인 가능하시고요. 온라인 결제 같은 경우는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전용 가맹점 번호로 보여지게 되니까 반드시 전표 확인하셔서 바우처 카드 번호를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앞 8개의 숫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9440, 2440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결제 금액의 부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평생교육 바우처 부분 취소는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제 내역 전액을 취소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래 2가지 방법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바우처 취소 금액은 영업일 기준 2, 3일 후에 사용 금액이 재충전되기 때문에 사용자분들께 고지해 주시면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바우처 사용기간 신청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우선 작년에 신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올해 재신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일부 기관에서 취소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바우처 카드로 해당 기관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승인 처리를 해도 온 상황이어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에 02-3457-7021에서 7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기관에서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승인 허가를 취소 처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 가맹번호 및 가맹 관련 사항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우선 저희 쪽에서 보다 이제 BC카드 상담센터로 연결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추가 가맹점 번호 발급 사항을 지금 사용하시는 피지사나 이런 곳들이 있으면 문의하셔서 추가적으로 가맹번호를 발급 받으시면 되시고요. 온라인 결제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사용기간으로 등록하시기 위해서 가맹점 번호 등록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기간은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지사 변경 및 가맹점 번호가 변경된 경우 저희가 피지사 그 가맹점 번호를 승인을 처리해둔 거기 때문에 변경됐을 경우에 저희한테 무조건 고지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승인 처리돼서 해당 가맹 번호로 결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관 리스트를 받아보았는데 이용자분들에게 기관 리스트를 함께 보내주시나요? 네, 이 부분은 작년이랑 조금 변경된 내용인데요. 홍보가 조금 너무 어려워서 홍보 예시나 방법이 있는지 좀 물어보시는 기관들이 많으셨어요.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기관 리스트랑 과정 명의 전체가 다 기재된 책자를 전체 선정자 3,500명 자택에 로 배송할 예정이에요. 작년에는 저희가 주민센터에만 비치를 해두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큰 글씨로 모든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서 선정이 되신 이후에 저희가 자택으로 배송될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메일로 저희가 온라인 홍보물을 전달 드렸어요. 그래서 해당 홍보물을 사용하셔서 그 SNS 채널이나 홈페이지 혹은 사이트에 이제 자체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이용자분들께서 바우처 사용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023457-7021부터 7023번으로 먼저 전화를 주셔야 되시고요. 취소 신청서나 일부 양식들을 이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카드 발급을 받으셨지만 사용하시지 않으신 경우에도 취소 신청은 가능하신데 우선 전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 후에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플상에서 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선정자분들께서는 이게 유선으로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자분들의 자택으로 카드 발급 매뉴얼도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해당 매뉴얼 참고해달라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드는 받았는데 온라인 어플상에서 영원으로 뜹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모든 카드 발급 신청자분들은 어플상에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정상적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만 원이 확인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기관에서 다 해주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우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좀 안내 도와드리고요. 또 참고하실 부분은 온오프라인 모두 실물 카드를 수령하신 이후부터 결제가 가능하세요. 그냥 일반 카드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오프라인인 경우인데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팀 023457-7021, 7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원인 파악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카드 결제를 했는데 개인 돈이 빠져나간 경우도 동일한 연락처로 저희한테 전화 부탁드리겠고요. 해당 상황의 경우는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결제 취소를 먼저 해주신 후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 종료가 임박했는데 아직 선정자께서 카드를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결제 방식은 저희가 기관의 자율 권한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기관의 자체 규정을 따라서 선정자분들에게 결제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먼저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나서 카드 수령 이후에 취소하고 재결제도 진행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들은 기관에서 하실 수 있다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끼리 바우처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리로 사용해도 될까요? 작년에 이런 질문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우선은 저희가 19세 이상부터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만 저희가 수강이 가능한데 일부 이제 수강 선정자분들께서 아이들이 듣는 교육 과정에 부모님이 이제 동행하시는 경우 그런 교육 과정을 수강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이런 거 다 불가하시고요. 어른과 이제 아이가 같이 동행해서 같은 수업을 듣고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수강하시는 건 가능하신데 그냥 보호자 느낌으로 참여하는 그런 어린이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수강이 불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도 수시로 진행할 텐데요. 혹여나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지금 교육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좀 7억 규모로 증대된 만큼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회 끝나고 나면 해당 매뉴얼이랑 또 영상 같은 거 전부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해당 URL 링크랑 또 자료 메일로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어,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부분 취소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환불할 경우에 부분 취소는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0만 원 중에 10만 원만 결제를 하셨을 경우에 이제 그 해당 기관에서 10만 원만 결제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10만 원 전체 그 환불은 가능한데 만약에 10만 원 중에 뭐 교재비만 빼고 환불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요. 그래서 우선은 체크카드 환불하는 것과 동일하게 환불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고 부분적으로만 취소가 안 되는 걸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교육 수강도 11월 30일까지 맞춰야 하나요? 교육 수강은 우선 결제가 11월 30일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3월까지 교육 수강이 가능하셨다가 이게 조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6월까지로 저희가 늘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간이 좀 늘어난 만큼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 교육 과정까지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는 해드렸습니다. 부분적인 부분은 수강생한테 받아야 하나요? 지금 교재비나 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공제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전액은 취소하되 수강생한테 금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건지 중간에 환불하면 공제되는 수강료가 발생한다고 이 부분은 저희한테 좀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02번 앞서 말씀드렸던 02번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바우처 이용자 명단 출석부 교육 수료 확인서. 네, 이거는 신규 등록 기간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기간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2월 말에 전체 서류를 받았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등록 기간의 역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바우처 이용자분들이랑 교육 수료 이제 어떤 분들과 연령대랑 이런 거를 파악하는 용어로 저희가 서류를 받고 있고요. 기존 등록 기간은 그 작년에 해주신 것처럼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신규 등록 기간은 저희가 메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오늘 보여드린 교육 자료와 매뉴얼 등은 저희가 다 이제 메일로 전달 드릴 테니까요. 혹시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면 매뉴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려우시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릴 점은 이제 참여자분들 관련해서 상담하시는 그 내선 번호는 02번, 앞서 말씀드린 02번이고요. 기관 관련해서 교육과정 추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생기시는 경우에는 070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02로 연락 주시는 게 가장 빠르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조폐공사나 BC카드로 전화하셔서 결제 취소 및 환불 등에 용이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패키지 수강의 경우 출석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작년과 동일하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우선은 이제 LMS 같은 경우에 교육생분들 이제 성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고란에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 강의가 1000가지 정도 되시면 이제 그 해당 교육생분들이 어떤 강의를 들으셨는지 그리고 그 강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수강명을 패키지 수강 이제 해당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름을 적어서 기재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 교육은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교육이 있을 예정이에요. 해당 교육에는 좀 더 결제나 앞으로 추후 진행돼야 될 행정서류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로 안내드리는 내용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